이번 시간 우리요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 부분에서는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반응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며 어떻게 얘들을 볼 수 있는지들 우리 한번 수업 들어가서 차근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우리는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요 에너지 변화 중에서 발열 반응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반응, 뿅뿅 반응이라고 했을 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하는 반응이라고 했죠. 자,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발열이라고 했을 때 열이 발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이것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발열 반응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반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생성물이 생성될 거예요. 그때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었어요. 근데 생성물이 생성됐는데 그것의 에너지는 70밖에 되지 않네요. 그럼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70이라는 단위로 100이라는 에너지에서 70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화학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30의 차이가 생기죠. 그 30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발열 반응의 에너지 이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 이동은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주변을 향해서 에너지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주변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주변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고 있지요. 따라서 주변의 온도는 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는 반응,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발열 반응의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러한 발열 반응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용과 예시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발열 반응의 예시와 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몇 가지 예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숨을 쉬는 그런 호흡을 얘기하는 것인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우리 체온 유지에 사용되게 됩니다. 체온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열로 방출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 대부분들은 열로 발산되게 되죠. 발열 반응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호흡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소라는 건 여러분들 석탄이라든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태우지요. 태우면 뭐 나와요? 열 나오지요. 그 열을 이용해서 물도 끓이고요. 여러 가지 일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어떤 연료를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되셨죠? 발열 반응이에요. 자, 철이 녹쓰는 반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철이 녹쓰는 반응은 조금 더 쉽게 흔드는 손난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 철이 녹이 슬 때 아주 천천히 녹이 슬다 보니까 열이 나오긴 나오는데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느껴지는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흔드는 손난로예요. 친구들 겨울철에요. 이런 손난로 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학교 가고 하지요. 그죠? 자, 이 손난로 안에 뭐가 들었냐면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이 철가루가 들어있는 손난로를 막 흔들어요.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할 거거든요. 그 상황 한번 얘기해 볼게요. 흔드는 손난로입니다. 자, 손난로 속에는요, 철가루가 들어있고요. 그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열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따뜻함을 느끼면서 학교 가고 선생님은 출근하고 하는 것이지요. 자, 가장 대표적인 흔드는 손난로 발열 반응의 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이 녹슬 때도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태 변화하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이죠. 그죠? 고체는 액체가 될 수 있고요. 액체는 기체가 될 수 있고요.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체가 기체가 될 수도 있고요. 기체가 고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직관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건 이해를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얼음과 수증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요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가열해야 돼요? 냉각해야 돼요? 얼음이 물 되고 물이 수증기로 되려면 가열을 막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방향으로는 열을 흡수해줘야 돼요. 막 열을 흡수해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수증기는 에너지가 아주 높은 상태인 건 거예요. 열을 많이 가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수증기가 얼음이 될 때는요. 갖고 있던 많은 에너지를 다 버리고 얼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어때야 돼요? 열이 방출되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니까 요 과정이 해당하겠네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체에 액체에 기체가 있을 때 기체가 액체가 되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고요. 혹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얘기해 볼까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응고예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뭐예요? 액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기체가 고체로 이렇게 되는 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승화요. 그때 이 승화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인 것이죠. 이런 응고, 액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일어날 때는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더라. 그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예시와 함께 이런 예시 중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 흔드는 손난로는 얘기했었지요. 발열 도시락 하나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발열 도시락이요. 친구들 먹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군대에서 이렇게 높은 산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어야 될 때 이렇게 차려서 막 불을 끓여서 먹기 힘들 때는요. 이렇게 발열 도시락을 이용해서 먹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발열 도시락을 꺼내 보면은 이 안에요. 이제 음식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음식 들어있는 봉다리가 있고 또 하나 발열체가 하나 있어요. 발열체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산화칼슘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여기서 막 열이 발생을 해요. 오케이. 이 열이 발생하는 걸 넣어놓고 음식 넣고 뚜껑 닫고 기다리면 음식이 그 열에 의해서 데워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발열 도시락. 어떻게 가열을 막 내가 불을 피우지 않는데도 가열이 되지?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서 열이 나오니까 즉 뭐예요? 발열 반응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린 생활 속에서도요, 많은 발열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발열 반응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발열 반응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